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우리가 새로운 과목인 소프트웨어 공학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은 무엇일까? 소프트웨어 공학은 조금 이해하는 것보다는 암기하는 내용이 많고요. 출제는 현재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에다가 공학을 붙였어요. 왜 공학을 붙였을까?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을 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다라는 것은 뭐 하는 거냐? 결론부터 살펴보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 옛날에는 이게 효율적이지 못했거든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한 사람이서 우리 집을 그냥 내가 시간 나면 짓고 또 피곤하면 안 짓고 자유자재로 그렇게 지었던 거를 체계적으로 설계도도 그리고 절차를 밟아가면서 집을 짓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 유지, 보수 어떤 전반적인 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자. 좀 더 서술적으로 하자, 정량적으로 하자라는 학문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공학이라는 개념을 소프트웨어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과학적으로 진행을 하자라는 게 소프트웨어 공학의 의미가 됩니다. 자, 소프트웨어에 대한 위기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1년,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우리가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수요는 100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게 이 하드웨어가 이렇게 구현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구현되고 싶은데 어디를 만져야 되나요? 자, 그런 요구사항들이 100배 정도 증가가 했다. 근데 개발자의 생산량은 1.8배, 개발 인력은 10배.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요구는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지식, 그 다음에 경험, 이런 걸 갖춘 전문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의 소프트웨어 활용은 높아지고 있지만 복잡도가 증가를 했지만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을 한다든지 소요 예산, 예측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위기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요구에 사용자들이 이것 좀 해주세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기술은 낙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위기를 나토 과학위원회에서 최초로 인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거죠. 겉이 번지르한 사람이 있고 안에가 알찬 사람이 있죠. 내가 컴퓨터를 구매를 할 때 하드웨어가 굉장히 좋은 걸 구매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 소프트웨어를 또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우리 아주 옛날에는 하드웨어를 더 중점적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뭐 모니터를 어떤 걸 예쁜 걸로 할까, 몇 인치로 할까, 그것에 좀 관심을 가졌고 안에 윈도우즈는 얼마를 깔아야 되지 그런 거에 조금 신경 안 썼던 거죠. 근데 살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를 내가 구매를 해도 그 기능을 다 사용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죠. 또 그 기능에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탑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무늬만 비싼 거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점점 인식을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것은 컴퓨터 발달에 있어서 하드웨어는 굉장히 빠르게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발전의 속도는 너무나 더딘 거죠. 이거를 소프트웨어 위기다라고 한 겁니다. 자, 이 현상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신경을 안 쓰니까 소프트웨어에 근무하는 사람, 전문 인력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증가되는 요구사항, 사용자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소프트웨어적인 요구사항은 많지만 그거를 이 요구사항을 받아서 고칠 사람이 없는 거죠. 네.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부족한 거죠. 이런 걸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이 없어요. 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개발해 줄 사람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개발 기간이 지연되는 거죠. 5명만 있으면 한 달 만에 뚝딱 만들 건데 없어요. 1명밖에 못 찾은 거예요. 그럼 5달 걸리는 거죠. 기존 소프트웨어의 유지 보수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뭐 좀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했는데 한 사람이서 대강 개발을 하고 이제 외국으로 가버린 거죠. 근데 매뉴얼도 없죠. 어떻게 개발했는지 적어놓은 것도 없죠. 조그만 오류가 발생이 됐다. 고쳐야 되는데 그것만 고치면 되는데 고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또 다시 개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유지 보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가전제품을 살 때 왜 메이커를 사나요? 조금 더 비싸지만 메이커를 사죠. 왜 그런가요? AS 때문에 그러죠. 10년 뒤에 고장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네, 그렇기 때문에 메이커를 하는 거죠. 유지 보수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죠. 네. 자,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위기를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소프트웨어 특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소프트웨어는요, 물리적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에요. 네, 소프트웨어적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뭐 잘 되고 있나? 그런 게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리에 대한 부재가 일어난다. 그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효율적인 자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자,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했어요. 내가 1년 농사라고 하죠. 1년 동안 투자해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가지고 내놓은 거예요, 시중에. 사용자들이 이제 많이 솔직히 사서,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사서 하면은 프로그램 개발자가 이제 더 힘이 나겠지만 또 복사를 많이 하죠. 그걸 왜 돈 주고 사?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 프로그래머가 얼마나 피땀 흘려서 1년 동안 온몸을 다 던져서 온 정신력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복사해서 아무런 양심의 문제도 없이 사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거죠. 네. 그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복사해서 써요. 근데 아무나 복사할 수 있어요. 그런 관리에 대한 부재. 프로그래밍에만 이제 치중을 하는 문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줬어요. 근데 오류가 나면 그걸 처리를 해줘야죠. 그게 유지보수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내가 어떻게 개발을 했다. 제3자가 그거를 판독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적어주고 주석도 열심히 달아주고 또 개발하고 나서 몇 년까지는 그래도 AS를 해주고 소프트웨어적인 AS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프로그램만 개발해주고 자취를 감춰버리고 외국에 가버리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버전업이 된다든지 계속적인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요구사항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위기라는 이제 용어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위기가 이제 나옴으로써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인건비가 상승이 된다. 신뢰성이 부족해버리는 거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가 받았어요. 아주 조그만 오류가 발견이 됐는데 이것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개발 기간이 지연됩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개발 비용은 증가가 되고 있다. 유지보수가 어렵습니다. 프로그램만 딱 만들어주고 자취를 감춰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또 프로그램을 다시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용이 증가가 된다. 자, 소프트웨어 생산성이 저하가 된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이 저하된다.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위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위기를 이제 극복을 하자라고 해서 나온 학문이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소프트웨어 공학은 뭘 하는 거냐?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소프트웨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다. 과학적인 접근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 관리 기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을 높이자, 생산성 향상을 가지고 오자라는 게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은 제품을 단지 생산하기만 하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 이제 과학적인 접근으로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번 의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뭐가 가장 관심이 있어요? 내가 물건 살 때 여러분 뭐가 가장 관심이 있어요? 성능도 우수해야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자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을 하자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위기를 극복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학적인 원리를 도입을 하자. 자,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를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쇼핑몰을 볼 때 내가 찾고자 하는 물건이 나한테 딱 맞으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적이면 좋죠. 저렴해주면 좋죠. 네. 소프트웨어 공학에 가지고 있는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되는 거죠. 네. 자,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개념입니다. 네, 과학적인 지식을 컴퓨터 프로그램의 설계와 제작에 응용하는 것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결론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하냐, 문서 작성을 잘 해주면 돼요. 매뉴얼을 잘 작성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고, 또 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경제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학, 과학, 수학 이런 원리와 방법을 이제 적용한 것이다 라는 거고, 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 다음 IEEE라는 이제 기관이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유지 보수에 좀 더 체계적이고 숙달되고 수량화된 접근법을 적용을 하자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기본 원칙을 이제 살펴볼 건데,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공학을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요, 좀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하면 뭐 공부할 것도 없지 않느냐, 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또 이게 또 말이 좀 문제에서 나오면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의 기본 원칙입니다. 현대적인 프로그래밍 기술을 계속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개발된 소프트웨어 품질이 계속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 자, 내가 어떤 이것 좀 해주세요 라는 제품을 이제 받았어요. 예, 이거예요 라고 줬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좀 오류가 자주 나요. 1분만 하면 다운돼 버리고 1분만 하면 오류 나고 한글을 쓰려면 안 쳐져 버리고 뭐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어때요? 안 되겠죠. 그래서 품질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된 사항의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제3자가 만들어진 그 프로그램을 봤을 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문을 여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는 뭐 배를 누르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서화를 해주면 제3자가 그 프로그램을 봤을 때도 어때요?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이해하기 쉬우면 어때요? 제3자가 와서도 유지 보수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소프트웨어 공학이 나아가야 될 목표는 무엇일까? 네,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네, 소프트웨어 생산성, 품질 이거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네, 의뢰자가 요구한 내용을 다 받아줘야 되겠죠? 네, 작업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네, 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다?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질 좋은 제품,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목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목표, 고품질이어야 된다.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사용자의 만족도를 달성을 해야 된다.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고 기간, 적정한 자원이 투입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거죠. 네, 소프트웨어 공학의 궁극적인 목적, 가장 경제적인 방법,
그러면 이제 비용을 측정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하면 비용이 얼마 걸리고요. 이렇게 하면 비용이 얼마 나와요. 라는 비용 측정이 들어가줘야 되고, 질 좋은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된다. 질 좋은 제품이란 뭐죠? 고장이 안 나야 되죠. 사용자를 만족시켜야 되겠죠. 자, 소프트웨어 공학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제 공학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공학적인 접근을 왜 해야 되느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는요, 볼 수 있나요?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소프트웨어가 안 보이죠. 만들 수 있나요? 안 되죠. 무형의 것이다 그죠. 볼 수도 없어요. 만들 수도 없어요. 무형의 것이다 라는 거죠. 소프트웨어는 제조가 아니고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개발 과정입니다. 제조다, 공장에서 제조한다. 본 떠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눈에 보이게 모형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얘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개발 과정이다라는 거죠. 자,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수시로 바뀌어요. 네, 제일 처음에는 이제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전체적으로 세련된 레드 컬러 패턴을 해주세요라고 해서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사용자가 눈 뜨고 일어났더니 잠자고 나서 하룻밤 자고 눈 뜨고 일어났더니 블루 계통으로 해주세요 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안 되나요? 좀 해주세요.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개발자가 이제 또 바꾸는 거죠. 근데 또 하루 지나니까 회색 톤으로 해주세요. 또 마음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수시로 요구사항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화를 안 해놓으면 힘들어지는 거죠. 인간의 정에 약해가지고 그럼 해드릴게요. 제가 뭐 고생하면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개발이 이제 계속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사용자 의사소통에 따른 이제 신뢰도 분석의 깊이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어디서나 우리가 사용자의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인간들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점이 뭐죠? 소통이죠. 네, 그죠? 친구들 간의 관계, 또 직원 상사들 간의 관계, 이런 게 틀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통이 잘못돼서 그런 경우죠. 네, 그래서 얘도 성공한 소프트웨어다라고 한다면 요구자가 있겠죠. 의뢰자가 있겠죠. 의뢰자가 요구한 만족 조건 다 만족을 해야지 그건 이제 성공한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문을 여는데 오른쪽으로 열기로 했는데 소프트웨어 결과 왼쪽으로 열렸어요.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는 실패한 거죠. 실패하면 어때요? 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가 있겠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은 보통 하루 이틀 걸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1년 프로젝트, 2년 프로젝트 해서 들어가는데 2년 프로젝트 결과 사용자가 요구한 내용이 아니다. 그럼 어떠세요? 그거는 2년 동안 뭐 했어요? 네, 엄청난 이제 긍정적인 손해도 있겠지만은 2년 동안 그 사람 뭘 했느냐고죠. 네, 그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자의 의사소통을 충분히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신뢰도를 쌓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소프트웨어 개발은 공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향상시켜요. 뭐를 향상시켜주냐? 생산성, 품질, 비용 절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한번 살펴보면은 많죠. 개발 쪽, 프로젝트 관리 쪽, 네, 개발 도구와 방법론에는 뭐가 있을까? 그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법에는 뭐가 있을까? 분석 설계, 구조적인 프로그래밍, 구조적인 개발 방법, 객체 지향 개발 방법. 자, 여기서 구조적에서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객체 지향으로 이제 넘어온 거고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기법은 뭐가 있을까? 품질을 보증하고 형상 관리, 재사용, 위험 관리, 유지 보수.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하나씩 배울 거예요. 자, 이런 게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개발하는 도구, 개발하는 방법론, 설계 도구, 시험 도구, 역공업 도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라는 겁니다. 자, 좋은 소프트웨어란 무엇일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뭐 와이셔츠 하나를 사더라도 어때요? A라는 와이셔츠는 좋아요. B라는 와이셔츠는 싫어요. 이건 사람들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느끼는 것은 공통적인 건 있을 겁니다. 뭐 쓰레기 같은 와이셔츠예요. 그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여러분 그 판단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뭐 옷새가 잘 나요. 뭐 그런 거죠. 왜 우리는 메이크 옷을 입을까?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딱 주어졌을 때 이 소프트웨어는 좋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자, 사용하기 편리해줘야 돼요. 사용자가 사용하기 용이해야 된다라는 거죠. 전원 버튼이 앞에 딱 있어야지 전원 버튼 딱 누르면 시작이 되잖아요. 전원 버튼이 찾지도 못하는 곳에 있어요. 그 다음에 본체랑 똑같은 색깔로 되어 있고 뭐 전원이란 글자가 안 써졌어요. 사용자가 그 버튼 찾을 수 있나요? 못 찾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용이 불편한 거죠. 사용에 대한 편리성. 유지 보수가 좋아야 돼요. 네, 오류가 발생됐어요. 갑자기 한글이 안 먹혀요. 영어는 잘 먹히는데 한글이 안 먹혀요. 뭐 그럴 때 고쳐줘야 되겠죠. 유지 보수에 대한 용이성. 오류가 발생이 됐을 때 쉽게 정정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키 누르세요. 뭐 이렇게 미리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죠? 일단 시간을 따지는 거죠. 최소한의 시간에 내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2 더하기 3이라는 명령어를 내렸는데 30분 걸리네요. 그건 좋은 소프트웨어가 아니죠. 네, 바로 수행되면 좋겠다. 이식성입니다.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다른 하드웨어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자, 신뢰성이란 것은 뭐죠? 오류 없이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신뢰성이고요. 재사용성입니다. 다시 사용한다라는 거죠. 내가 A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그 A라는 소프트웨어를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면 어때요? 좋겠죠. 네. 그 다음에 사용 용이성입니다.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상호 운영성이 있습니다. 다른 시스템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확성입니다. 사용자의 요구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정확하게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었느냐라는 거죠. 정확하게 개발되었다. 그러면 사용자가 있죠. 의뢰자가 있겠죠. 의뢰자가 요구하는 기능이 있을 겁니다. 네, 그거를 어떠세요?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 의뢰를 했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좋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건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이제 개발을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생명주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이제 단계별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비용은 얼마 들지, 뭐가 필요하지 그런 걸 예측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 단계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단계별 주요 활동을 규정한 거. 네, 이거를 우리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다라는 용어를 붙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는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와 각 단계별 주요 활동에 대한 결과의 산출물로 표현을 하고 소프트웨어 수명주기다라고도 이제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 대한 역할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 얼마 들어요? 라는 거. 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본 골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의뢰를 할 때 내가 이제 업주가 이야기를 하겠죠. 회사에서 이거 얼마 만에 완성할 수 있어요? 또 비용은 얼마 들이면 돼요? 그런 얘기가 가장 기본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나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용어와 기술이 표준화가 가능해야 된다. 통일된 용어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의사소통을 해서.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를 이제 용이하게 한다라는 거고, 여러 소프트웨어 간의 상호 일관성을 유지하게 한다라는 거죠. 생명 주기가 이래서 필요하다. 생명 주기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폭포 수형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요. 여러분 개발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할까? 모델을 하나 찾아야죠. 어떤 단계를 거칠까?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단계는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 내가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구나. 그래서 나눠놨어요. 이렇게 개발한 것은 폭포수형, 이렇게 개발하는 것은 나선형, 이렇게 개발하는 것은 다른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어떻게 했는가라는 걸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폭포수형이 있습니다. 네. 폭포수형은 어때요, 여러분이? 이름이 좀 재미있죠. 그래서 얘는 폭포 형태다, 그죠? 폭포는 뭐예요? 여러분, 절벽 있죠? 이게 절벽에서 폭포가 이렇게 막 떨어지잖아요. 네, 이렇게 절벽이에요. 네. 절벽 같지 않죠? 그래도 절벽이에요. 네.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가 폭포수형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얘는 순차적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기만 하고 아래에서 위로는 못 올라가요. 그죠? 동영상 재생을 거꾸로 감으면 또 이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하여튼 못 올라갑니다. 순차적이에요. 순차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가 됩니다. 완전히 순차적으로 하나의 단계를 완벽하게 멈추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해결하고 그러면 또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 단계, 앞전 단계가 수행되어야지, 완료가 되어야지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형태. 이게 이제 폭포수형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오래됐어요. 그래서 1970년대 보편적으로 이제 많이 소개된 모형이고요. 가장 오래됐고 가장 폭넓게 사용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 됩니다. 자, 이걸 기억을 해주고요. 그래서 고전적인 생명주기 모형이고 이 폭포수형 형태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방식이냐 좀 더 이제 보면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각 단계를 하여튼 각 단계가 있을 거예요. 각 단계를 완전하게 수행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단계별 정의가 명확해야 되고 전체 공정에 대한 이해가 용이해져야 되고 단계별 산출물을 명확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A라는 단계가 완벽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라는 것은 A라는 단계가 끝나고 나면 산출물이 있겠죠. 무슨 결과물이 나오겠죠. 이게 완벽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단계별 결과물, 산출물이 명확해야 된다. 그래야지 다음 단계로 이제 B라는 단계로 이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전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순차적, 선형 순차적 모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또 보면은 개발 과정 중에 새로운 요구사항이 들어왔어요. 반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처음에 사용자가 이것 좀 해주세요라는 요구사항을 처음에 완벽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처음에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바꿀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이제 폭포수형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사용자가 모든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네. 처음에 사용자가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제시를 할 때 사용되는 형태가 바로 폭포수형입니다. 그래서 목표 시스템의 과정의 후반부에 가야 구체화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점이 나중에 발견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관리자가 관리가 상대적으로 일단 쉬워요. 정통적인 방법은. 하지만 가장 단점이 뭐냐면 요구사항 변경을 해줄 수가 없어요. 중간에 바뀌는 걸.
일단은 가장 오래된 방법이다라고 가장 성공 케이스가 많다. 좀 괜찮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쓰여져 있겠죠. 네. 그래서 위험성이 낮아 일단 유사한 경험이 있는 경우 적용하는 거다라는 거죠. 내가 전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개발을 해봤어요. 그럴 때 쓰는 거다. 자, 요구사항이 또 나오죠. 요구사항이 비교적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개발 과정 중에 발생되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사용자들이 모든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용자 요구사항이 가장 힘듭니다. 네. 어떻게 해줄까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를 때 이렇게 잘라주세요 라고 명확하게 제시를 하면 헤어 디자이너가 정확하게 해결을 해준대. 딱 가서 머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경우에 그런 손님들 있죠. 네. 그러면 디자이너 어때요?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제 경험이 있는 경우, 유사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이런 모델을 이제 채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개발 단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개발 단계는 순서입니다. 순서 외우세요. 뭐든지 계획을 세우겠죠. 네. 그 다음에 요구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사용자와 대화를 하는 거죠.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뭘 요구하는지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내야 됩니다. 알아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설계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설계 구현. 네, 계획을 세운 다음에 구현을 만드는 거죠. 구현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게 되고 테스트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고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나중에는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 과정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단계는 외우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계획을 이게 과연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괜찮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계획성, 타당한 계획인지 보는 거죠. 자, 하기로 했어요. 그럼 사용자의 요구 분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냐? 결과 뭐가 나오길 원하느냐? 그 다음에 설계하고 구현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하고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라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계획 단계에서는 뭐를 하나요? 네. 소프트웨어 개발 타당성을 생각을 한다 그러죠. 타당한가? 개발해도 되나? 라는 거. 네, 요구 분석은 이제 요구 사항들을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문서화하는 거죠.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이런 말 하지 않았나요? 그럼 문서화 해줘야 됩니다. 네, 여기서는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문서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죠. 아주 친한 친구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하나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며칠 밤새워가지고 이제 개발을 해줬어요. 이거 고장나면 어떡하지? 네, 오류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아무 때나 전화해. 라고 한 것이 이제 빌미가 돼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몇 년 동안 그만 새벽이든 뭐 새벽 3시든 4시든 그게 뭐 전화를 하는 거죠. 그만 좀 전화해. 너가 아무 때나 전화하지 않았어. 너가 아무 때나 전화하라고 하지 않았니? 그런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말을 함부로 뱉으면 안 되죠. 모든 것을 다 문서화해야 됩니다. 자, 설계입니다. 설계. 이제 어떻게 데이터 구조를 잡을까, 소프트웨어 구조를 잡을까, 세부 사항에 대해 맞춰주고, 구현은 이제 실제적인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서, 왜냐면 소프트웨어 개발은 이제 결론은 프로그램 작성이잖아요.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그래서 이상이 있는지 이제 테스트를 한다라는 거고, 자, 유지보수는 이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전달이 된 상태에서 실제로 사용이 되고 전달된 이후에도 변경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유지보수가 되는 거죠. 오류가 발생될 수도 있겠고 내가 윈도우즈 7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였는데 윈도우즈 10에서도 소프트웨어가 돌아가야 되는 경우, 새로운 운영체제, 외부 환경의 변화를 수용해야 되는 경우, 또 고객이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는, 여기가 10자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좀 15자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새로운 요구사항 변경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걸 처리해 주는 게 바로 유지보수가 된다 그거죠. 네. 자, 여러분이 폭포수용 모델은 어쩔 때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명확할 때 쓰는 것이다.
각 단계가 명확하게 끝나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폭포수영 모델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